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제42강 이번 시간은 병원 편의시설 관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개인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시설이지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휠체어를 대여한다든지 로비라든지 병원 매점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병원에서도 편의시설들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제공하는 편의시설들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그리고 병원 직원, 보호자, 그다음 병원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병원 편의시설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병원에서 병원 환경을 결정할 때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우선은 병원의 디자인, 그 다음에 병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인, 공간적인 요인 될 수 있는데요. 우선 하나씩 볼게요. 디자인적인 요소 보면 건축물이 병원이 얼마나 병원답게 지어졌는가, 아름다운 건물인가, 그리고 출입구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사용하기 편리한가, 그다음 병원의 디자인, 뭐 표지판, 뭐 그 안내 사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병원 간판, 공간을 배치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적인 요인으로는 병원의 실내 온도, 조명, 그다음에 음악이나 냄새, 향기 요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요즘 그래서 병원 냄새 예전처럼 소독약 나는 냄새가 나는 병원들은 거의 없잖아요. 자, 그다음에 색상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원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아니지만 그 주변 요소로서 고객이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병원에 대해서 인상을 갖게 하는 요소들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직원들이 보여주는 태도, 그 다음에 직원들의 뭐 몸가짐, 옷매무새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그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층들, 그 다음에 그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갖는 라이프 스타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도 이 병원을 이미지를 결정짓게 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간적인 요소로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접근성이 얼마나 편리한지,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한 공간인지 하는 것들이 이제 병원 환경을 결정짓는 요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병원 시설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병원은 기본적인 시설과 그 다음에 접근하기 편리하게끔 되어 있는 편의성 위주의 서비스를 들 수가 있겠죠. 자, 우선 기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의료적 서비스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진료시설이나 장비, 약품, 수술기구, 응급차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적 서비스가 되겠고, 의료 외적으로는 안내시설, 주차시설, 실내 구조나 대기 장소, 그 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병원에 대해서 얼마나 접근이 가능한지를 의료적으로 보면 후송되는 거, 그 다음에 응급수술이나 응급진료가 가능한지, 응급검사나 촬영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의료 외적으로 보면 접수나 대기, 진료 대기, 수납 대기, 그 다음에 촬영하는 거, 그 다음 시간이 단축되는가 하는 거, 그 다음 이용하기에 교통이 편리한가 하는 것들이 의료 접근성 면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적인 요소 서비스를 보면 의료적으로는 의료 지식이나 경험, 기술, 그 다음에 의사의 실력, 그 다음에 간호하는 능력, 촬영이나 검사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의료 외적으로는 얼마나 친절한지 그리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주는지 하는 것들이 되겠죠. 자,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를 보면 의료적으로는 검진센터를 가지고 있느냐, 응급진료센터로 지정을 받았느냐, 뭐 특수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의료적 서비스가 되겠고, 의료 외적 서비스는 주차요금이 적정하냐, 진료 예약이 잘 되는가, 그 다음에 진료 수가가 적정한가, 이제 비보험 항목에 대해서죠. 그 다음에 진료를 받는 그 프로세스가 간편하냐, 뭐 이런 것들, 카드 결제를 기피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사후 환자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환경적인 서비스를 보면 병원이 얼마나 깨끗하고 조명은 얼마나 잘 되어 있고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경시설들이 얼마나 환자로 하여금 쾌적하게 쉴 수 있게끔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죠. 자, 급식 서비스도 역시 평가의 대상이죠. 그래서 재료의 질이나 영양, 그 다음에 식기 종류, 그 다음에 시간이 일정하게 배식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병원의 시설을 결정짓게 하는 의료적 서비스와 의료 외적인 서비스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병원 편의시설을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요즘 셀프 서비스로 이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ATM기라든지 주차라든지 무인 접수, 인터넷 예약, 처방전 자동 발급기, 진료비 자동 계산기 여기 아래에 보시면 진료비 수납이나 처방전 발행하는 거 ATM기가 있는 병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주차요금 같은 경우에도 직접 정산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들을 고객이 서비스에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프로세스 중에 고객이 참여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셀프 서비스도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참, 대인적인 서비스가 병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진료, 치료 전 과정에 걸쳐서 의료 서비스는 대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진료나 검사나 간호의 전 과정에 있어서 환자들로 하여금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겠습니다. 자, 요즘은 유헬스 때문에 이제 원격 서비스도 이제 시범 실시되고 있죠. 그래서 원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병원에 전화나 컴퓨터로 예약을 하면 그다음에 병원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원격 진료 시스템에 접촉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의사가 모니터를 통해서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하게 되죠. 그러면 처방전을 받고 나서 환자가 이걸 가지고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약을 구매하는 이런 원격 서비스가 지금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장될 예정이지요. 자, 이제는 병원 편의시설의 종류를 같이 알아볼게요. 병동에서 사용하는 편의시설들은 우리 보시는 것처럼 병실이나 대기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병실이나 병동의 화장실, 병동의 화재 경보기,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한 시설, 그 다음에 이동 도서관이 있는 병원들도 있고요. 환자 휴게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무슬림 전용 기도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종교 시설 같은 경우에도 환자를 위한 병동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외래 편의시설이 아무래도 이제 그 병원 코디네이터들이 근무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 외래이기 때문에 외래 편의시설은 잘 알아두셔야겠죠. 외래 편의시설로는 휴게실, 공중전화, 컴퓨터, ATM기, 매점이 있는 경우 혹은 자판기나 혈압 측정기, 정수기 같은 것들, 서적 비치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이것들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이제 중요하죠. 외래 화장실이라든지 휴지통, 고객이 병원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지가 없다든지 비누가 없다든지 이러면은 그 병원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잘 관리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들, 복도나 화장실, 승강기 이런 것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잘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화재 관리가 잘 되어 있는가, 화재 경보기나 소화기가 잘 비치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주차장의 주차 관리는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외래에서의 편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병원의 부문별 시설 관리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물리적 환경이 요즘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병원들마다 인테리어 비용들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자, 이제 병원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이제 병원도 아름다운 건물들을 추구하고 있지요. 그래서 미적 감각을 가미하기도 하고 폭포나 아트리움 정원 같은 경우도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드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
그다음에 미술 작품을 배치하기도 하고 이래서 건물 자체에 대해서 환자로 하여금 오고 싶은 곳이 되게끔 이렇게 물리적 환경을 점점 차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소음도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용적률 관리도 잘 돼야 되겠고 이런 안내판이라든지 하는 것들, 안내 시스템 같은 거,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종교활동 시설이라든지 환자가 쓸 수 있는 인터넷, 뭐 그다음에 산책로라든지 이런 병원, 학교 이런 것들까지도 효율적으로 공간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병원의 도서관이고 이것은 미국에 있는 병원이에요. 병원의 정원이 마치 공원처럼 느껴지죠. 여기 보시는 것은 병원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종합병원이라든지 아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입원해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병원 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있지요. 자, 이제 병원의 부문별 시설 외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외래는 중요하기 때문에 외래는 대기 공간, 교통,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주차 공간, 식당, 대기시간 관리, 안내 데스크 모든 환자들이 느끼는 서비스들이 거의 대부분 외래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외래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사회하고 관리 잘 연계가 돼서 환자를 잘 이송하는지 같은 경우 그다음 대기 공간이 얼마나 쾌적한지 이런 것들이 전부 외래에서 병원 코디네이터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병동에는 코디네이터가 병동에 근무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갈게요. 병동은 환자, 물품, 개인 보관함이 있느냐, 그 다음에 채광이 얼마나 좋으냐, 그 다음에 침대가 이동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되어 있느냐,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주방시설 같은 게 있느냐. 요즘 보호자 없는 병원들을 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어서 뭐 그런 보호자의 그 간호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요. 그다음에 병실이나 출입문에 손 소독기가 설치돼서 원내 감염을 잘 예방하고 있느냐, 휠체어가 보관하는 공간에 잘 보관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병동에서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외래에서 이제 조금 하나씩 항목을 나누어 볼게요. 진찰이나 상담을 하는 공간, 대기하는 공간, 검사를 하는 공간, 화장실, 예진실 이렇게 이제 항목을 나누어서 보면 진찰이나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접수실을 경유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접수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예진실이나 상담실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기실은 환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이용하지요. 그다음에 그 검사를 받는 검사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다른 뭐 층을 두 층을 올라가거나 이러면 환자들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검사실도 환자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예진실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중증도를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고려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예진실이나 진찰실, 상담실은 접수실을 하고 거리가 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병원 환경 관리가 왜 중요하냐? 병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관리가 병원 코디네이터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그리고 이런 시설 관리가 잘 되어 있을 때 환자들이 그 병원을 잘 좋은 병원 그리고 편리한 병원이라고 인식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병원에서 시설을 배치할 때는 원칙이 있어요. 자, 우리 얘기했죠. 그 예진실이나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접수를 하고 나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원칙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병원의 물리적으로 환경 관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요소들을 여러 가지 보았었지요. 그 병원의 외관부터 시작해서 병원의 내부적인 그 뭐 하다못해 병원의 화분 하나까지도 전부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병원의 공간 관리에 대해서는 병원이 공간을 관리할 때 그 외래 공간, 병동 공간, 그 다음에 외래에서도 항목별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았죠. 그 다음에 병동 시설을 관리할 때는 이제 그 환자가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배식 시간도 제대로 잘 지켜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보호자를 위한 배려되는 시설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휠체어 같은 것들은 그 공간에 잘 그대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외래 시설이나 종류, 이거는 병원 코디네이터에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접수 공간은, 그 다음에 대기 공간은, 상담하는 공간은, 진료나 검사를 받는 공간은, 화장실이나 대기실은 이렇게 우리 항목별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업무를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격검정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 환경관리는 여러분이 꼼꼼하게 익혀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병원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